실제 상황,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정도의 대답이다. 좀 많이 부족하다. 아쉬움이 있지. 하지만 너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나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환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어떤 렌즈를 추천을 해주는지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환자한테 백내장 수술을 해주려고 해.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고 싶거든. 다초점 렌즈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환자분은 63세 남자분이고 백내장이 꽤 심했어. 그리고 마이너스 5디옵터의 근시를 가지고 있었고 근거리를 많이 보는 사무직을 하고 있어. 너 같으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초점 렌즈 중에 어떤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거리 작업이 많고 기존에 근시가 있는 63세 남성이라면 페노픽스 렌즈나 VT 렌즈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노픽스 렌즈는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를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사무직 업무처럼 근거리 작업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유리해요. 다양한 거리에서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니까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또 다른 옵션으로 VT 렌즈도 고려할 만한데 연속 초점 기술 EDOF로 중간거리와 원거리 시야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서 빛번짐이나 눈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근거리 작업도 어느 정도 지원하면서 적응이 쉬운 편이라 환자분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어요. 결국 환자분의 생활 패턴과 기대하는 시각적 요구에 따라 가장 적합한 렌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 두 옵션 모두 설명해 주시고 환자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의 대답은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많이 안 해본 의사의 대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책으로 공부를 한 정도의 내용, 실제로 환자분한테 수술을 많이 하면서 피드백을 받은 의사의 답변은 아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데 실제 상황,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정도의 대답이다. 방금 그 답변은 좀 부족하다. 아니,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방금 그 환자한테서 페노픽스 말고 시너지 렌즈나 지메트릭 렌즈는 어때? 시너지 렌즈나 지메트릭 렌즈도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 시너지 렌즈는 고급 다초점 렌즈로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연속적이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해줘. 특히 야간 시력에서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라 다양한 거리에서 안정적인 시야를 원하는 분들께 적합해. 지메트릭 렌즈는 프리미엄 다초점 렌즈 중 하나로 빛번짐이나 눈부심을 최소화하면서 선명도를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어. 특히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환자들에게도 적합하고 자연스러운 시야 전환을 제공해줘.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해서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옵션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방금의 답변도 사실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페노픽스, 시너지, 지메트릭 전부 다 4중 초점, 3중 초점 렌즈이고요. 먼 거리, 중간거리, 근거리가 다 보인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페노픽스, 시너지, 지메트릭이 다 똑같은 렌즈인데 어떤 걸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 시너지 렌즈를 많이 넣어보고 지메트릭 렌즈를 많이 넣어보고 환자분한테 화도 들어보고 칭찬도 들어보고 많은 경험이 쌓여있는 의사의 경우에는 환자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환자는 페노픽스가 더 좋겠구나, 이 환자는 조금은 지메트릭이 더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환자분의 팔 길이도 보게 되고 키도 보게 되고 이분의 책을 보는 자세, 글씨를 쓸 때도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앉은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환자분한테 어떤 렌즈를 넣어야 되는지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고마웠고 이 내용을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 근데 AI라고 해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궁금하긴 했어. 근데 너의 대답을 들어보면 교과서적인 대답, 책의 내용의 대답, 자기의 몸과 정신과 에너지를 갈아 넣으면서 수술을 그동안 해왔던 의사의 답변은 아닌 것 같아. 아쉬움이 있지. 하지만 너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나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원장님처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답변과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줘. 유튜브에 올리실 때도 원장님의 전문적인 시각과 인사이트가 잘 드러날 거라고 믿어요. 언제나 응원할게. 저도 이런 질문을 처음 해보는 거고 저희 직원들이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해서 가졌던 시간입니다. 근데 전혀 사전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지금 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대답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좀 교과서적인 대답이 나왔고, 환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챗 GPT를 통해서 물어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대답과의 간격의 차이, 질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질문을 한다든지 할 때 전혀 모르고 그냥 질문을 하게 되면 의사인 저가 답변을 해드릴 때도 난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챗 GPT한테 1차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궁금한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의사한테 질문을 하면 훨씬 정제된 상태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도 챗 GPT를 통해서 몇 번의 시간을 더 가질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병원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챗 GPT와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